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대폭락이 나오면서 이 반전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마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의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 개미태기가 끝나고 바닥은 언제쯤일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7월 중순 이후부터 주식시장에 대반등이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들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 구독과 좋아요보다는 모두가 힘든 증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기자라고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시장이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6%까지 시장이 밀리면서 투매가 이어졌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다시 한번의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이렇게 꼬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평선을 맞고 다시 한번 회복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환율 자체가 1,56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491원까지 내려가면서 앞으로 7월 중순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의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매수에 가담하지 않았던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최근 개인들이 순매수세를 멈추고 순매도로 전개가 됐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이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컸었기 때문에 그동안 6개월 동안 150조를 팔던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곤 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면전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요. 중간선거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물가 지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이는 또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대한 거래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남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혼선이 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반대 시나리오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시장이 이미 내려갈 대로 내려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점 대비 얼마 빠졌습니까? 고점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30%가 빠졌던 장세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로나 장세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고점 대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까지 38%. 네, 코로나보다 더 빠진 장세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 형태로 이어지면서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의 시장에 반등을 만들 수 있는 변수가 생길 것이냐, 생기지 않을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중요한 건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침마다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신용과 미수를 쓴 이 B2 개미들의 물량들이 나오고 그 물량을 다시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흔들면서 이와 관련된 증권사 아침부터 오후까지 반대 매매 거래가 이어지는 공안에 지속적인 시장의 흔들림이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에 따른 근거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열 구간에서는 항상 시장의 조정이 나왔죠. 근데 거의 이제 바닥 구간에 들어온 상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거래대금이 최소 계속 줄어들다가 정말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다시 한번 시장인 거래대금이 40조 이상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항상 이 하락장일 때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한번 턴을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만드는 모습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의 양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윗꼬리와 이 매물 라인까지 한번 이 코스피가 꼬리를 만들어 놓고 좀 돌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상승 추세로 만들었던 구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버텨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가느냐 혹은 여기를 깨게 되면은 다시 한번 6,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는 삼성리스의 투매는 일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인 삼성전자의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추세가 무너졌을 때는 6,000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삼성리스가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주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엔 매크로적인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침체가 되고 있는 상태라면 저는 여기서 반등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경제는 확장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발표될 CPI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유가가 올라간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이 물가 지수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유가도 마찬가지 70달러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CPI 지수는 사실상 좀 둔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전으로 가서 유가가 80달러로 넘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CPI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유가가 80달러가 아니죠. 70달러 중후반에서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가 나오는 시장에서도 나스닥은 그래도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나스닥 추세가 무너지면서 지금처럼 우리나라 증시처럼 폭락을 했다면은 6,000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나스닥은 버티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만 삼성리스, 레버리지와 관련된 이와 관련된 신용 그리고 투매가 이어진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이 어떻게 버텨주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 양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포의 심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붕괴되어 있는지 혹은 추세를 돌리려는 의지를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이 있다면 앞으로 시장 회복의 반응에 따라서 V자 반등이 가능하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은 불타기를 해야겠죠. 그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손실분을 만회해야 되는 전략을 가야겠지만 반대로 추세가 붕괴돼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라면 비중만 올라가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내 종목이 추세가 유지가 되어 있는지 유지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럼 추세를 유지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이 특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런 종목들이 왜 강한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바로 이 테스라는 차트입니다. 테스를 보시면 항상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선이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이 보이실 텐데 이게 제가 만든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이 두 개의 추세선을 깬 종목은 보유 시간이 길어지거나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는 형태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붙은 자리에서 가매도가 나왔을 때 자리를 잡고 반등을 보이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로 드렸던 테스도 마찬가지로 가매도 구간 이후에 추세를 깨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에 기존의 전고 물량까지 돌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바로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추세선을 깨는 지점에서 밑꼬리를 잡고 다시 양봉으로 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겠습니까? 가매도가 나온 자리에서 두 개의 추세를 깨지 않았을 때 반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가매도 구간에서 지금 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에 30만 원 구간으로 돌려놓으면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에 신고가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최소한 못 가더라도 기존의 고점 라인까지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고 지금 삼성전자 제가 최근에 얘기 드렸지만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의 기회는 25만 원이 여러분들에게 평생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24만 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보이면서 지금 종가상 2% 정도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SK하이닉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개의 추선에 붙은 자리에서 가매도가 나왔을 때 상승을 해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매도 구간에서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밑꼬리를 누군가 물량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망치형 캔들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기를 돌려놔서 기존의 이 음봉을 돌려놓게 된다면은 최소한 250만 원까지 다시 한 번에 반등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250만 원 구간, 240만 구간에 가장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번에 돌파는 어렵겠지만은 이런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이 완만하게 기존의 예상치보다 올라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신고가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SK스퀘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매도 구간에서 두 개의 추세선 깨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물려있으면은 지금 전량 매도라는 게 아니라 일단 보유하시는 거예요. 보유하고 다시 한 번에 기존의 매물을 돌려놓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타기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반대로 추세가 깨진 종목들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추세를 이제 깨고 다시 돌려놓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다가 결국에는 깨지면서 200선을 이탈한 상태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가매도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추세를 다시 돌리려면은 최소 12만 원까지 돌려놔야 안정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코오롱 70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추세를 깼을 때는 이렇게 20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하면서 하락 행보 구간을 최소 3, 4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나서 강한 파동이 나왔죠. 근데 이 파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두 개의 추세를 돌린 지점부터는 약 55%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추세를 두 개를 돌려놓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오롱 티슈도 이렇게 추세를 깨고 났을 때 조정이 2개월 정도 걸리고 나서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나서 안착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오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삼성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감해도가 나오고 나서 두 개의 추세선에서 밑꼬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려면 지금 다시 한 번에 이 파란색 점선 위로 양봉을 나오게 되면서 기존에 음봉을 덮는 그런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 지점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매물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정고점 돌파보다는 계속 저항을 테스트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무너진 지점이 결국에는 이때는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이렇게 감해도가 나오고 나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두 개의 추세를 깨고 나서 지금 200선 부근에서 붙은 상태죠. 그럼 이 종목이 다시 안정적인 추세를 움직이려면 최소 60만 원 부근까지 돌려놓고 안착을 했을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물타기를 하지 못했다면 이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낙폭가대에서 추세를 살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테스 같은 종목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7월 13일 월요일 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테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도 살아나는 종목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바로 이제 감해도가 나온 이후에도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해주고 버텨주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자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게 돌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돼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이후에 이렇게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추세를 돌려놓은 종목들은 안정적인 형태로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감해도가 나온 이후에 두 개의 추세선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거래량은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만큼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진을 하면서 올려놓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트라이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게 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추세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최소한 이런 거래가 좀 나와야겠죠. 그래서 거래가 다시 한번 증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추세선을 이렇게 깨버리면서 200선을 맞고 다시 한번 반등 나왔다가 추세 돌리지 못하고 다시 200선 이탈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라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면 가장 싼 지점일 수도 있겠지만은 200선을 깨고 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다 추가 매수할 돈을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사고 오히려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었는데 감해도 이후에 마찬가지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에 고점 상단을 돌파하지는 못한 이유가 이게 매물이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대량 거래량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신고가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7만 5천 원 상단까지 기존의 전고점까지는 한번 보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추세를 버텨주는 종목들이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버텨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상한가가 나온 종목들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하락이 언제부터 커졌나요? 두 개의 추세선을 깨고 200선을 깨면서 하락이 나오고 추세를 돌려놓는데 또 매물이 악성 매물을 돌려놓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가 나오겠는데 이 종목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해도 단타 매매라는 거죠. 키테오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선 깨고 200선 깨고 계속 돌리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 추세가 완벽하게 돌리지 못하고 지금 가열 구간에 근접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내가 물량을 계속 채워가지고 최대한 물량을 모아서 다시 한번 파동 나왔을 때 매도해야지 게 아니라 거래를 다시 한번 등장 크게 하면서 추세를 돌려놓는지 하고 나서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대원전선 볼게요. 이게 정말 좋은 케이스인데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선을 깨지 않고 계속 버티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이렇게 크게 보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거래량들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크게 한번 등장하면은 기존의 매물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의 신고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동이 한번 나오고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강한 상승 보이고 나서 기존의 저항 라인을 깨면서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냐면 바로 대원전선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건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금호건설 그럼 여기서 매매해야 될까요? 더 내려가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다시 큰 파동에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호건설은 이렇게 대원건설의 하락 조정만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원전선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대원전은 이제 파동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한번 종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금호건설 여러분들이 최근에 설명드렸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셔야 되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최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 이게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말 좋은 모습에서 버티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추세선 돌려놓고 가다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매도 라인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진하면서 이 25만 원 위로 안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착하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매물을 확실하게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또 상방으로 갈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특히 추세에서 살을 돋는지 아니면 추세를 유지시키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 하락장 계좌 복구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 포트폴리오가 추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물타기를 금지하거나 동결해야 되고, 혹은 유지가 되면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 추세가 살아있지 못하다고 하면은 투매 구간에서 단기 눌림목을 진입해서 철저하게 5% 10% 수익을 내가지고 그 다음에 확보당 수익만큼 추세 붕괴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손절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을 좀 회복하는 전략, 이게 가장 지금 시장에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 계좌를 보면서 가슴 답답한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좋은 종목까지 시장과 함께 계속 밀리다 보니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하나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보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원칙이 있습니다. 큰 기회는 항상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떠나는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금양에 그랬습니다. 2024년 에코프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수많은 주도주들도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좋다고 말했던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매도할 때 기관과 외국인 같은 큰 자금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는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은 조금씩 살아났고 그 이후 시장의 관심이 커지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돈이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세 가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첫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가. 둘째, 실적과 성장성이 함께 뒷받침이 되고 있는가. 셋째, 아직 시장의 관심이 강하게 몰리지 않았는가. 이번에도 이 기준으로 끝까지 검토한 종목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먼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은 장중에도 계속 변하고 진입 시점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종목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도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시장이 아직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시작된 뒤에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망설이고 두려워할 때 먼저 준비해서 반등을 뉴스가 아니라
내 계좌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반등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말을 할 겁니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못 샀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준비해두길 정말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을 보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과 추세가 살아있지 않은 종목, 앞으로 반등 장세가 오면은 추세 살아있는 종목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단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단타했을 때 조건은 일단 대장주 조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대장주 조건 어떤 조건이 중요할까요? 일단 대장주 눌림목 단타를 하려면 거래대금이 최소 이제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들어온 종목을 이제 제가 사부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존과 파란색 존에 닿았을 때 그때 우리가 1차 매수, 즉 하늘색 존이랑 그리고 파란색 색깔, 그리고 2차 매수는 보라색, 이 사부존에서 투매 물량을 받아서 매매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종목은 로킷 헬스케어고요. 거래대금이 오늘 얼마나 터졌습니까? 1조 2천억이 터졌죠. 정말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보이시면은 어디서 반등이 가장 많이 나옵니까? 하늘색 존에서 반등 나오죠. 그리고 보라색 존까지 맞고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했을 때 투매를 받아서, 왜냐면 이게 비중이 적은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파동을 제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와 12%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매존에서 우리가 고가권에서 돌파될 것 같아서 사서 빠져가지고 우리가 손절할 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투매 자리를 공략하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아침마다 밤된 매매가 나오고 세력들이 더 흔들면서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밑에 보이시는 바로 이렇게 양수값,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는 종목이 보였을 때 돈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투매존에서 우리가 물량을 받아가지고 반등에 파는 매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보이시는 로켓 헬스케어 지금 현재가 45,350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투매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일단 저는 최소한 지금 요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투매가 내려왔을 때 42,000원, 그리고 정말 많이 내려왔을 때는 38,000원, 요 라인대에서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 이렇게 사보존에서 매수한 다음에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당일에 이렇게 고가권에서 끝나고 나서, 양봉앱으로 끝나고 나서 다음날에도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꼬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꼬리를 공략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투매 자리를 우리가 물량을 받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대약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보시면 오늘 거래대가 얼마 터졌어요? 110억 터졌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최소한 2천억, 3천억 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성기업, 그럼 이 종목도 우리가 그럼 공략을 해야 된다면 어디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가는 11,000원 구간이지만 이쪽은 마찬가지로 투매존에서, 그렇죠?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투매존에서 반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유지되다가 투매가 나오고 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파동을 제가 이걸 한번 이어볼게요.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 투매존에서 정말 잘 잡으면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7%와 최대 26%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음수값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내일 바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투매를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 차트가 고정되어 있지만 저는 최소한 이 투매가 나왔던 자리 9,500원, 만원 이 자리로 다시 한번 투매가 내려왔을 때 이때 저는 1차 매수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장기 평선 이때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차 매수 사보존에서 매수하고 2차 매수 사보존에 매수한 다음에 다음 파동에 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에선 정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이와 관련된 투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호건설도 마찬가지로 반등 어디서 잡아드렸습니까?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파동 한번 나오죠.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하고 파동 한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차 매수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반등 다음 반등은 나오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음수값이죠, 음수값. 그래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금호건설 14,000원대 음수값이라서 14,000원대 여러분들 투매 자리에서 받으면 파동 한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파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20% 파동입니다. 20% 파동.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렇게 음수값으로 갑자기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사부전에 오더라도 매수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장기평선까지 내려와서 반등 한번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음수값으로 전개가 됐을 때는 우리가 투매를 잘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호금수로 음수값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기평선도 돌리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이 일봉 차트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열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고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조정이 이제 조금씩 시작됐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호건설은 투매가 나오고 만약 하락했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대원전선도 볼게요. 대원전선이 저는 이제 여기에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도 지금 뭐예요? 양수값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현대약품은 거래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로켓헬스케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투매 자리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양수값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투매 자리를 받으면 저는 최소한 여기서 1차적으로 12,000원 자리에서 1차 사부전에서 매수를 하고 2차적으로 다시 투매가 나왔을 때 11,0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한 다음에 평단이 일좀 맞추겠죠. 11,500원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사부전에서 매수한 다음에 파동에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내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꼬리가 달렸을 때 우리가 꼬리 투매를 받아먹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장 초반에는 어때요?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반대 매매를 누가 물량 먹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먹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반대로 개인들은 투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침마다 반대 매가 나오면은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막 이런 주체에서 물량을 계속 받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닥에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외자는 같았으면은 아침에 반대 매매 나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근데 최근 어제부터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계속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아침에 투매 바로 시초가 급상승으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런 종목보다는 투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흥구 석유조차도 제 영상 보시면은 투매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음수값일 때는 반등되고자 않고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음수값으로 바뀌었을 때 근데 반대로 양수값일 때는 이런 사부전에서 반등 나오고 사부전에서 반등 나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음수값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흥구석유는 투매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양수값이 바뀌는 자리에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상 가장 잘 통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자 VM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VM 일봉 차트상 추세 살려놓고 거래량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종목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양수값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NXT 거래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라면 어떻게 한다? 지금 보시는 105,000원까지 투매 한번 나와서 1차 사보전에서 매수하고 2차적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2차 매수한 다음에 파동에 매도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5% 10% 매도라는 건데 근데 제가 이게 영상에서 찍을 때는 이 영상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는 걸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범위는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지만은 장중에 대응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추세를 살려놓고 있고 지금 아직 다시 거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한 VM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VM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내일 투매 자리 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런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주식 사이클 김사부 1단 3비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매 자리 잘 나왔을 때 공략해서 빠르게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